안녕하세요. 세일즈포스 손인선입니다. 오늘은 세일즈포스에 저장되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그 데이터들을 좀 아카이브를 해서 세일즈포스 오그에서는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공유하면서 다른 쪽에 저장을 해두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그에 있는 데이터를 좀 줄이고요. 하지만 역시 아카이빙 된 데이터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카이브를 하려면 실시간 동기화를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헤로쿠 커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로쿠 커넥은 오른쪽에 보시는 세일즈포스 오그, 세일즈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혹은 뭐 플랫폼 등 여러 가지 세일즈포스의 오그가 있는데요. 오그에서는 데이터를 오브젝트 단위로 다룹니다. 이 오브젝트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헤로쿠에 있는 포스트그레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그 데이터베이스에 실시간으로 양방향 동기화를 하는 툴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하실 때는 컨피규레이션만으로도 손쉽게 데이터를 양방향으로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로쿠 커넥을 쓰게 되면 데이터를 동기화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일즈포스가 아무래도 멀티 타넌스에서 운영되다 보니까 세일즈포스 거버너 리밋이라는 게 있어요. 이전에 제가 API 샵 1에서 한번 소개해드렸던 내용인데 보시면 그런 거버너 리밋이 있는데 세일즈포스에서 제공하는 이 헤로쿠 커넥은 그런 거버너 리밋에서 제외되는 화이트리스트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동기화할 객체, 즉 오브젝트와 해당 오브젝트의 필드, 항목을 선택을 해서 동기화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전체 레코드를 동기화합니다. 즉 세일즈포스 오그에 해당 어떤 오브젝트를 선택을 했다면 그 오브젝트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다 동기화가 되고요. 동기화 레코드 건수에 따라서 과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뭐 동기화를 했죠. 동기화가 된 데이터를 그러면 실제 어떻게 쓸 것이냐 할 때 사용하는 게 세일즈포스의 세일즈포스 커넥이라는 펑션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과거 데이터를 활성 데이터, 즉 라이브 데이터와 함께 활용한다는 것이고요. 보시면은 스탠다드 오브젝트 혹은 뭐 커스텀 오브젝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케이스잖아요. 케이스라는 오브젝트가 있고요. 그리고 아카이브된 그 케이스를 함께 보실 수가 있어요. 즉 눈치채셨겠지만 아카이브 데이터는 헤로쿠에 저장을 합니다. 아까 보셨던 헤로쿠 커넥이라는 걸 통해서 저장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저장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같이 한 화면에서 보실 수도 있고 또 밍글을 해서 레포트 같은 거를 만드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헤로쿠의 좀 복잡한 그림이긴 한데요. 제 왼쪽이 CRM, 즉 세일즈포스 오그가 되겠고요. 중간이 헤로쿠, 그 다음에 가장 오른쪽이 뭐 온프레미스라든가 기타, 뭐 타블로 같은 BI, 그리고 뭐 SAP 같은 여러 솔루션들이 있는데요. 위쪽에 보이시는 요 헤로쿠 커넥 있죠. 이 헤로쿠 커넥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동기화입니다. 즉 어카운트라는 어떤 오브젝트가 있다면 그 어카운트를 역시 포스트그레에도 역시 동일하게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고요. 하지만 이게 아닌 뭐 예를 들자면 ERP의 오더, 주문 정보들이 있죠. 굉장히 많겠죠. 이런 정보들도 이렇게 동기화를 하실 수도 있어요. 동기화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세일즈포스 오그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근데 뭐 너무 오래된 데이터까지 내가 꼭 들고 있을 필요 없다. 히스토리성 이런 데이터들은 그냥 포스트그레만 놓고 내가 필요할 때 갖다 쓰겠다라고 하는 게 세일즈포스 커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일즈포스 커넥을 통하게 되면 세일즈포스에 우리가 보통 생각하시면 오브젝트 하면은 뭐 스탠다드 오브젝트, 그다음에 커스텀 오브젝트를 이해하시겠지만 익스터널 오브젝트라는 게 있어요. 이 익스터널 오브젝트는 제3의 오브젝트인데 커스텀 오브젝트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오브젝트처럼, 오브젝트처럼이라는 거는 레포트라든가 우리가 보통 커스텀 혹은 스탠다드 오브젝트를 다루듯이 다루실 수 있는 객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익스터널 오브젝트가 이렇게 있어요. 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댑터 프로바이더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오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기본으로 다 작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데이터를 제공하는 솔루션들 혹은 뭐 SAP 이런 것들 혹은 뭐 다른 SAP 세일즈포스 오그 혹은 따로 작성된 API 등을 API 호출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거를 뷰 형태로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데이터는 뭐냐? 오데이터는 오픈 데이터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세일즈포스가 만든 건 아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그다음에 SAP라든가 IBM 등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API의
한 종류예요. 그러니까 일반 REST API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REST API는 그 안에 뭐 JSON이라는 게 데이터가 오게 되는데, 그거 사실 다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OData를 통해서 메타로 잡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기나긴 얘기인데, 일단 보면은 가장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 포스트그레,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셀즈포스, 포스트그레 DB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OData로 연결하면 셀즈포스 커넥으로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SAP의 네리버, 그다음에 IBM의 웹스피어, 그다음에 뭐 오피스 365, 그다음에 뭐 타블로, 뭐 팁코도 되죠. 예, 이런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이런 OData 포맷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실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OData라는 거를 일단 기본으로 해보죠. 그래서 OData는 저희가 세일즈포스에서 메타를 생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URL이 있어요. 뭐 이건 꼭 헤로코가 아니라도 여러 OData 서버들 아까 보셨죠? 그런 서비스에서 제공을 하면 그 메타를 불러오게 되고요. 그 메타를 가지고 익스터널 오브젝트를 만들고, 실제 익스터널 오브젝트를 조회를 하면 그때 API가 나갑니다. API가 나가서 OData 프락시 서비스, 이제 헤로코 같은 경우에는 를 통해서 실 데이터를 이런 JSON 형태로 리턴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카이브 테이블이 되겠죠. 오늘은 아카이브 테이블을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이렇게 돼요. 자, S 오브젝트라는 게 이제 세일즈포스 오브젝트인데 스탠다드 혹은 커스텀 오브젝트가 될 거고요. 이거를 헤로쿠 커넥을 통해서 세일즈포스 헤로쿠에 있는 포스트그레 DB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중에 일부분, 내가 아카이브 하고 싶다라는 데이터는, 여기는 얘를 이제 스토어드 프로시저로 뒀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통해서 아카이브 테이블로 복사를 합니다. 뭐 무브를 할 수도 있고요.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 세일즈포스에 있는 오브젝트에 있는 레코드 수는 확 줄겠죠. 그리고 나머지 이 아카이브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이 세일즈포스 커넥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헤로쿠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걸 익스터널 오브젝트라는 형식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는 저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스탠다드 혹은 커스텀 오브젝트, 그리고 익스터널 오브젝트를 다 밍글을 해서 페이지를 만들 수도 있고, 리포트, 뭐 워크플로우를 태우실 수도 있고, 그 외에 뭐 에이펙스라든가 이런 데서도 호출하실 수 있습니다. 데모를 시연할 텐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헤로쿠 커넥을 통해서 포스트그레 데이터를 동기화할 겁니다. 그래서 헤로쿠에서 헤로쿠 커넥을 만들고 어떻게 컨피그 하는가를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 잡아봤어요. 다 캡처를 했고요. 라이브로. 그래서 그걸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이에요. 오늘은 케이스입니다. 케이스의 내용을 이쪽 헤로쿠의 케이스에 저장을 하는 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통해서 하기도 하는데, 저는 오늘 그냥 툴을 쓸 거예요. 툴을 통해서 케이스 아카이브라는 별도의 테이블을 만들고, 클로즈된 딜만 아니면 클로즈된 케이스만 이쪽으로 복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어카운트 밑에 케이스가 있어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카운트 레코드에서 페이지에서 액티브 케이스, 여기에 있는 케이스와 그다음 아카이브 케이스를 동시에 확인하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 오브젝트에서 사실은 여기서는 지우지 않았어요. 데모에서는 이 케이스에서 지울 거예요. 케이스에서 클로스드 데이터를 다 삭제할 겁니다. 삭제하면 여기에 있는 케이스의 데이터도 사라지겠죠. 그리고 실제 여기에는 오늘의 얘는 이제 100건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48건은 클로즈가 안 된 거예요. 액티브한 거고, 52건은 클로즈가 된 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카이브로 이쪽으로 저장이 되겠죠. 52건 이쪽, 이쪽은 48건. 이렇게 해서 리스트에서 삭제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런 익스터널 오브젝트를 가지고 리포트를 작성하는 것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간단한 헤로쿠 앱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을 만들게 되면 헤로쿠 커넥을 위해서는 포스트그레 DB하고 그다음에 헤로쿠 커넥 두 가지의 애드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애드온에서 프로비저닝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그레 DB가 있고요. 네, 그래서 포스트그레 DB는 준비가 됐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제 헤로쿠 커넥이 되겠죠. 그래서
커넥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데이터를 저장할 포스트그레 데이터베이스가 준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셀리포스와 연결하게 되는 헤로쿠 커넥이 준비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에는 해야 될 게 헤로쿠 커넥을 컨피그하는 겁니다. 네, 현재는 아무런 세팅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커넥션을 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헤로쿠 커넥이 바라보게 될 실제 세일즈포스의 오그 정보를 OOS를 통해서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셋업 컨디션을 누르고 커넥션을 누르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네임이라고 되어 있는 건 포스트그레 단이에요. 그러니까 포스트그레 DB 안에 여러 개의 스키마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일즈포스라고 쓰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도 쓰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준비하고요. 이 부분이 이제 실제 세일즈포스에 연결한다 보시면 돼요. 만일 프로덕션,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운영 환경에서 쓰시려면 그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샌드박스라고 해서 우리가 개발할 때 쓰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쓰면은 이제 샌드박스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운영하시는 아니면 개발하시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으시면 이제 인증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때 OOS 인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퍼미션들도 지정하게 되어 있죠. 네, 지금 보시는 부분은 제가 이제 로그인 플로우에서 이렇게 데모용으로 간단하게 뿌린 겁니다. 그래서 로그인 플로우라는 기능만을 통해서도 이 클라이언트 단위 어떤 건지 혹은 뭐 서베이 같은 거를 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확대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 기능을 뭐 추가로 넣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나타나진 않죠. 네. 그래서 연결이 되었고요. 위에 보시는 로그는 이제 로그 드레인이 없어서 나오는 에러일 뿐이고요. 실제는 관계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까지 됐으면 실제 매핑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현재 세일즈포스 단의 어떤 데이터를 헤로쿠로 연결된 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핑을 하나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세일즈포스에 가서 그 오그에 있는 데이터 오브젝트 리스트를 다 뽑아오는 거예요. 네, 오늘 할 거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스를 제가 오브젝트를 선택을 했고, 그 오브젝트, 케이스라는 오브젝트 안에 있는 필드들을 가져오는 겁니다. 즉, 여기서 전체를 다 골라서 가져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필요한 필드만 선택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엑셀러레이터 폴링은 세일즈포스의 데이터가 변경된 거를 거의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서 이제 이 필드들을 다 고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카운트 아이디 혹은 뭐 그다음에 케이스 넘버, 그 외에 클로즈 데이트, 커멘트, 컨택 아이디 이름이 되겠죠. 그다음에 크리에이티드 데이트, 그 외에 뭐 몇 가지 필요한 것들, 스테터스라든가 프라이어리티, 그다음 프로덕트 아이디 같은 몇몇 필드들을 제가 선택을 했고요. 그 외에 뭐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시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그 필드들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이브를 하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케이스의 메타를 가져왔고 너무나 빠르게 이미 데이터도 다 동기화가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어떻게 동기화 됐는지 보시려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ID, 그 다음에 SF ID 같은 몇몇 이런 데이터들이 동기화가 된 거를 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로그 형태로 보시는 거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세일즈포스에 있는 데이터를 헤로쿠 커넥이라는 걸 통해서 실제 헤로쿠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한 걸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뭐 조금 더 확인을 해본다면 현재 제가 프로비저닝 했던 포스트그레 DB를 보실 수 있고요. 현재 이건 이제 프리라서 좀 데이터 양은 적어요. 그래서 10,000건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즈 뭐 제가 구매가 썼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클립이라는 걸 보면은 실제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클립이 이제 이전에 보면 우리가 SQL 플러스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세이브 앤 런을 하게 되면 실제 데이터 클립에서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JSON이라든가 CSV 형태로 보실 수도 있고, 그래서 보시면은 priority, account ID, 그 다음에 close date, 이건 아직 안 됐나 보죠. 그 다음에 product ID, asset ID, 뭐 subject, deleted, status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데이터가 실제 내려와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데모인데요. 앞서 헤로쿠 커넥에 이어서 이번에는 엑스터널 오브젝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케이스 100개를 저희가 헤로쿠 쪽 포스트그레에 이렇게 동기화를 했었죠. 그래서 앞서 시나리오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이제 헤로쿠 커넥에 관계된 테이블이에요. 그리고 실제 아카이브에서 쓸 테이블은 별도로 하나 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테이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주로 이제 포스트그레 어드민이라는 일반적인 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용은 아니고 누구라도 다운받아서 쓰실 수 있는 툴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헤로쿠 커넥 테스트 2라고 제가 하나의 서버를 추가했어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스키마 밑에 세일즈포스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런 테이블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세일즈포스에서 생성하는 테이블이고, 아까 보셨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가 있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케이스 아카이브라는 걸 하나 만들었어요. 이거는 기존에 있던 케이스의 거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이거를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여기에서 뭐 데이터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 뭐 SQL 문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가지고 동일한 케이스 아카이브라는 데이터를 만들었고, 지금 보시면 이제 쿼리문을 하나 했잖아요. 그래서 insert into 해서 케이스 아카이브라는, 그러니까 이거는 헤로쿠 커넥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이제 앞으로 이 테이블을 이제 익스터널 오브젝트에 연결할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우리 헤로쿠로 연결한 헤로쿠 커넥으로 연결한 세일즈포스 케이스에서 클로즈된 것만 이 아카이브로 옮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아카이브 케이스 아카이브에는 클로즈된 것만 있을 것이고, 실제 케이스라는 테이블에는 모든 오브젝트가 다 있겠죠. 물론 이제 헤로쿠 커넥에서 이 부분에서 삭제를 하면 자동으로 뭐 헤로쿠 세일즈포스 쪽에 데이터를 지워라 하는 방법도 있긴 하겠지만, 그 부분은 약간의 좀 사고의 위험성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포스트그레에서 잘못된 작업으로 인해서 삭제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실제는 세일즈포스에서 삭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단방향이죠. 그래서 세일즈포스의 변화만 포스트그레로 내려갈 뿐이지 포스트그레에서 변경이 된 내용을 세일즈포스로 반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52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익스터널 오브젝트를 설정하는 부분은 이 셋업에 있는 익스터널 데이터 소스예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뭐 데이터 소스 이름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뭐 케이스 아카이브라고 하죠.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타입은 굉장히 많죠. 파일 커넥도 있어요. 파일 커넥이라고 해서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거를 연결해서 링크만 넣는 방법도 있고, 근데 오늘 저희가 쓸 거는 오데이터 4.0입니다. 자, 오데이터 4.0이라는 거는 어디서 나오느냐? 헤로쿠에 보시면 익스터널 오브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오브젝트 누르시면 일단 여기 밑에 보시면 케이스 아카이브 있죠. 그러니까 얘는 제가 그냥 만든 테이블이지만 역시 익스터널 오브젝트로 오픈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걸 클릭하게 되면 이때부터 이제 오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크레덴셜로 접속이 돼요. 보시면 ID 패스워드가 있죠. ID 패스워드가 있고, 그러니까 REST API를 제공하는 거예요. REST API를 제공할 때 필요한 크레덴셜이에요. 이거는 헤로쿠에 있는 포스트그레 DB의 크레덴셜이 아니에요. 그냥 REST API. 그리고 그 REST API 오데이터를 사는데 URL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데이터 버전은 4고, 그 다음에 리드라이트가 된다. 포맷은 JSON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그럼 복사를 해서 볼까요? 제가 오데이터라는 걸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자, 오데이터에 요 URL을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메타예요. 그러니까 오데이터는 하나의 약속된 포맷이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렇게 메타를 붙이면 더 자세한 메타가 나오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클라이언트 단 아니면 API를 작성을 해서 이 오데이터를 액세스 하시는 분은 이 메타가 다 이제 공통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세일즈포스에 있는 그 세일즈포스 커넥을 지금 통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것도 요걸 읽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바꾸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실 데이터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아카이브 세일즈포스에서 케이스에서 받은 그 테이블을 케이스 아카이브라는 곳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 이제 이 익스터널 데이터 소스에 넣을 겁니다. 그래서 URL이
URL 복사했고, 아까 보셨듯이 제이슨이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할 거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익스터널 오브젝트는 기본적으로 리드 온리예요. 근데 이걸 누르게 되면 이제 헤로코 단에 있는, 그러니까 헤로코 포스트그레 DB에 있는 데이터를 직접 삭제할 수도 있어요. 물론 케이스가 아니라 케이스 아카이브의 내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서치를 할 거냐, 그 다음에 뭐 레포트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컨퍼런스 리퀘스트를 할 거냐 하는 여러 가지 형태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치를 하게 되면 이제 서치까지 하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서티피케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네임드 필수프리예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패스워드 되어 있고요. 패스워드는 요거는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포스트그래 아이디 패스워드가 아니라 이 OData를 제공하는 REST API 서버에서 제공하는 아이디 패스워드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연결 정보가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거는 밸리데이션을 해야 되죠. 뭘 하느냐? OData를 가져옵니다. OData, 메타를 가져오는 겁니다. 네, 메타를 가져오게 되고요. 아까 보셨던 우리가 익스터널 오브젝트로 할 수 있는 헤로코 쪽에서 풀어줬던 게 나오고요. 오브젝트 이름이 좀 복잡하니까 오브젝트 이름을 좀 바꾸죠. 케이스 아카이브, 레이블도 바꾸고, 플로럴 레이블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네임 필드는 뭐 보통 케이스 넘버가 보통 들어가니까 라고 하고요. 셀렉트 해준 다음에 싱크를 하게 되면 실제 헤로코에 가서 그 포스트그레에 있는 메타에서 필드명들을 다 가져와 가지고 그거를 셀리포스에 오브젝트화 하는 겁니다. 익스터널 오브젝트화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뭐 코딩 없이 다 작업한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하나가 만들어진 거고, 익스터널 오브젝트에 가서 방금 제가 만든 게 케이스 아카이브예요. 그래서 케이스 아카이브를 보고요. 제가 이제 향후 여기서 뭐 레포트도 만들고 할 거기 때문에 약간 변경을 할게요. 그래서 뭐 쭉 보시면 다른 건 문제가 아니고, 이네이블 레포트. 네, 이네이블 레포트 이렇게 하나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세이브 하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탭을 하죠. 일단 테스트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익스터널 오브젝트도 일반 커스텀 오브젝트와 동일시하게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커스텀 오브젝트 탭을 만들고요. 네, 이렇게 케이스 아카이브 하나 추가하는 거죠. 세이브 하고요. 네, 그러면 뒤에 이제 케이스 아카이브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익스터널 오브젝트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뭘로 해볼까요? 그러면 토탈 넘버가 처음에 이렇게 나오는데 토탈 52개죠. 52개고 약간 수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옆에 보시면 다른 이제 케이스 쪽이 있는데, 케이스 쪽에서 마치 우리가 케이스에서 보듯이 이렇게 동일하게 관리하실 수가 있고요. 딱 52개가 있습니다. 실제 익스터널 오브젝트에서 이렇게 나온 데이터를 어카운트에 매핑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아까 페이지 그냥 그대로 한다면 related 리스트에 떠요. related 리스트에 뜨는데, related 리스트에 뜨려면 그 어카운트 아이디하고 케이스에 있는 어카운트 아이디가 매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거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카운트 아이디가 있잖아요. 현재는 이게 그냥 번호로 뜰 거예요. 이 번호를 필드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룩업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어카운트, 네, 어카운트 아이디라고 그대로 하죠. 일단은 네, 그래서 넥스트 하고요. 네,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다시 여기서 보게 되면 아까 보셨던 케이스 아카이브가 있을 거예요. 핀을 잡고요. 그래서 어카운트 아이디가 앞서 보셨을 땐 숫자로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실제 어카운트 이름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카운트 오브젝트에 룩업으로 매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카운트를 가보면 아까 오하나가 있죠. 오하나의 서비스가 되게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는 케이스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래 있는 데이터고요. 그래서 리스트는 케이스 아카이브고요. 네, 이런 식으로 보이죠? 네, 아까 보셨던 그 어카운트, 네, 어카운트 이제 조정을 했고요. 어카운트 조정한 내용을 보면
서비스의 케이스, 그거는 이제 현재 데이터, 그거는 해롭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근데 좀 보는 내용이 좀 틀리죠? 그래서 이것도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어카운트에 저 밑에 보시면 related 리스트가 있어요. 여기 하나를 추가하겠습니다. 네, 케이스, 예, 여기 보면은 related 리스트에 케이스 아카이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부분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케이스 아카이브가 있고요. 여기에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근데 사실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게 케이스 넘버가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자, 1191, 여기 클로스드죠? 여기도 1191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양쪽에 데이터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클로스드 이쪽은 클로스드 데이터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위쪽은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지워줘야겠죠. 뭐 지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케이스로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를 걸어서 클로스드만 제가 지금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잡고 매스 딜리트 하겠습니다. 딜리트. 이렇게 되면 현재 원래 100건에서 시작한 거니까 100건의 케이스 중에 52건은 헤로코에 있고요. 그러니까 헤로코의 그 아카이브 쪽 테이블에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48건만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워버리죠. 이렇게 하고 나서 하면은 이제 클로스가 아닌 것만 남아있게 됩니다. 자, 다시 어카운트로 가볼까요? 보완하고요. 서비스. 자, 보시면 위쪽에는 클로스 된 건 없어요. 다 워킹 이라든가 뭐 다른 이니셜라이즈 되거나 스테터스가 그런 거고, 밑에는 스테터스가 클로스드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데이터를 동시에 보실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실제 헤로코에 와보시면 이제 48건만 남아있는 거예요. 48건만 남아있고 나머지 데이터는 이제 다 지워진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레포트 같은 것도 하실 수가 있겠죠. 레포트를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 아카이브 있죠. 그래서 어카운트 아이디하고 매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잡으실 수 있고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우리가 피벗 테이블 하듯이 우리가 보통 리포트 만들듯이 동일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내용을 보실 수도 있고요. 좀 더 뭐 많은 필드를 넣으실 수도 있겠죠. 그룹을 넣어볼까요? 자, 그룹에다가 어카운트.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어카운트별로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네, 뭐 차트 같은 건 뭐 당연하게 필요하신 만큼 넣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어느 어카운트에서 얼마나 많은 게 있습니다. 아카이브 됐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좀 데모를 아무래도 실체를 보고 싶은 분이 많으셔서 좀 길게 하긴 했습니다만, 이해하시는 데는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많은 데이터 중에 오래된 데이터, 히스토리컬 데이터, 아니면 당장 내가 관리 안 해도 되는 데이터를 아카이브성으로 헤로쿠에 저장을 하고, 그리고 필요할 때 불러다 쓰는 형태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데모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